자, 이번 주 시사 고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미경 고수입니다. 우리 옆에 서울경제신문의 장재승 고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핫한 소식 있다면서요? 남자분들이 예. 싫어할 만한 뉴스인가요? 크게 긴장해야 될 기사예요. 혼짓을 많이 한 남자들이 특히 긴장해야 될 건데요. 네네네. 경찰청에서 네. 울산 지역 최대 성매매 업소 네. 적발했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아니면 울산지방경찰청이 풍속수사팀 2달 동안 잠복해서 들어갔죠. 제가 아시는 분도 그 삼산동 쪽에 이제 미용실을 하시는데 외국 여성들이 이제 막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들어오면 자기 프로필 사진이 필요하잖아요. 뭐 전단지도 뿌려야 되고 명함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꽃단장에서 사진 찍으러 가야 되니까 이제 미용실에 들러서 가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2달 동안 잠복 수사를 했으면 그리고 이제 이 압수 자료를 다 해가지고 뭐 장부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장부 뒤지고 그 업주들 그렇죠. 뭐 조사하고 전화번호 있겠죠? 하다 보면 이게 다 나와요, 이게. 그러면 거기 다녀간 남성들 일단 수사 대상에 다 올랐습니다. 지금.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네. 야, 이 하여튼 뭐 지금 떨고 있는 남성들 많을 겁니다. 자, 이번 주는 부유경 특별연합 네. 대신에 그 해오름 동맹에 대해서 이번 주도 이제 그렇죠. 지난번에 이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마지막 이야기가 울산보다는 포항 경주가 어떤 입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울산 같은 경우는 약간 외지잖아요. 네. 그리고 부산이나 경남에 비해서 인구가 적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소외되기 쉽고 그래서 울산이 또 얻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네, 네. 그래서 좀 회의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정을 해오름 동맹으로 할 때는 경주나 포항이 가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자, 그래서 조심해서 접근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경주 지역에 한 분을 저희가 전화 인터뷰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25일 날 그 시장 세 분이 만나셨네요. 네. 혹시 뭐 오간 내용 중에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어떤가요? 일단 경제산업 공동체로 이제 나가자. 근데 사실 원래부터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경제 동맹하자. 예. 부울경이 특별연합 대신에 경제 동맹하자 그랬잖아요. 네. 똑같은 경제 동맹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울산이 지금 하는 경제 동맹이 2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울산시가 위아래로 양다리를 걸치게 된 거죠. 울산에는 관광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죠. 네, 관광 도시 울산을 뭐 표방하긴 합니다만 아직은 사실은 좀 걸음마 단계인 것 같고. 그럼 이게 해오름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경주 관광은 뭐 수학여행 경주로 온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아주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제주도 가고 해외도 가고 하니까 네, 맞아요.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경주가 관광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산이 좀 꽤 오랫동안 관광 준비를 해와가지고 관광 산업을 준비해 와서 지금 크게 이제 빛을 보고 있잖아요. 경주의 그런 관광 인프라를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경주 쪽에 오는 사람 울산 내 관광 코스 하나 더 해가지고 반나절 코스, 하루 코스 뭐 이런 식으로 또 대학원 공원 가든가 아니면 고래바다 양산 타고 뭐 한 바퀴 돌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울산에서 잠깐 놀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뭐 울산 도심 같은 경우에 뭐 술 먹을 때 많잖아요. 그리고 가족 단위 왔을 때는 그렇지만 가족 단위 왔을 때는 맛집. 남자들이나 여자나 이렇게 끼리끼리 친구들끼리 왔을 때는 술집. 보통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우리가 좀 발돋움하기에는 좀 아직은 이른 감도 있고 준비가 좀 덜 되긴 했는데 어쨌든 뭐 당일치기를 할지라도 그렇죠. 그 경주를 거쳐서 울산을 하루라도 와서 뭔가 좀 여기가 뭐 꿀잼 도시구나. 그래서 좀 SNS에 좀 사진도 많이 올려주시고 맛집도 많이 좀 다니셔서 울산을 좀 더 알리고 그죠?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거를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포항, 경주 같이 하는 거는 일단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워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포항제철 거기서 기초 소재 만들면은 경주 부품회사에서 부품 조립하고 울산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서
혹은 그 철강 제품 만들면 울산 조선소에서 또 완제품 만들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산업이 연기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그렇죠. 경제 동맹인 개념이기도 하죠, 사실은. 좀 더 가까워질 여지가 있는 거죠. 포항하고 경주 쪽의 지역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경주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전화 연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주에 살고 있는 민주당 전 지역위원장 정다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어서 오늘 연락을 드렸습니다. 경주 지역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대체적인 그 분위기, 반응이 어떤가요? 일단 경주하면 보통 이제 관광도시라고들 좀 단정지어서 생각을 하시는데요. 경주는 농업, 관광 그리고 제조업이 되게 많습니다. 부품 공장들이 울산 경계랑 포항 경계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오름 동맹이 만약에 돼서 메가시티가 되면 경주에 있는 이 부품 산업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크고요. 울산과 포항에 비해서 경주가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네. 그러면 요즘 말하는 로컬 푸드라던가 이런 게 확장이 돼서 경주의 농산물을 포항이랑 울산으로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기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해봤네요. 그리고 이미 경주에 있는 외동 지역과 포항은 생활권이 거의 지금 겹쳐져 있어서 오히려 메가시티가 된다면 교통권이 더 정비돼서. 혹시 정치권에서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난 대선 때들 생각을 해보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방법은 결국 이런 메가시티 구성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각 지역별로 사업에 각자 뛰어드는데 메가시티를 만들게 되면 그런 필요 없는 경쟁을 줄일 수 있다는 거. 다만 경주 시민들이나 다른 작은 지역들의 고민은 그걸 것 같아요. 울산이 훨씬 큰 도시니까 만약에 이렇게 메가시티가 만들어지면 블랙홀처럼 좋은 건 큰 도시가 흡수하고 폐기물 같은 거는 또 작은 도시에 버려지는 게 아니냐. 큰 도시만 잘 살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은 하세요. 저희가 방금 그 얘기를 하다가 지금 위원장님하고 통화가 연결됐거든요. 네. 그 좀 많이 우려하시는 건 있나 봐요. 그죠? 지역에서? 그렇죠. 그 이유가 지금 이번에도 지자체장들 만나서 협약식 하고 하셨던데 그런 과정 이게 필요하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같은 설명하는 자리가 지금 없어요. 지자체장끼리 만나서 앞으로 해오름 동맹을 강화하겠다 라는 이제 신문 기사 하나밖에 저희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조금 안타까워서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좀 의견을 듣는 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해오름 동맹 관련해서 좀 부정적이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또 새로운 얘기를 좀 듣는 것 같아가지고 그 사이에 변했는지 아니면 이전에 하고 비슷한데 좀 더 좀 세분화된 건지.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저번 처음에 해오름 동맹이 2015, 16년쯤에 한번 시작이 됐었죠. 그 이후에 지금 제가 생각하면 산업이 많이 바뀌었고요. 예를 들어 경주는 하청업체들이 자동차나 선박 하청업체들이 많거든요. 이제는 배터리 공장으로 바뀐다거나 전기차 부품 공장으로 바뀌는 추세예요. 그걸 위해서는 울산과 협력을 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몰랐던 얘기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정말 말 그대로 유익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경주 지역이 좀 회의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산업 구조가 달라지면서 경주도 좀 그런 변화들이 있었고 또 그런 변화 과정에서 또 울산하고의 어떤 그 경제 동맹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세요. 네. 해오름 동맹 같은 경우에 지리적으로 중심이 경주거든요. 그래서 크게 경주 지역에서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좀
바뀐 것 같아요. 포항도 몇 년 전에 비해서 좀 달라진 게 있는데요. 네네네. 포항 인구가 올해 6월인가 기준으로 아마 50만 명 밑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행정적인 어떤 권한이 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시 인구 50만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50만이라는 게 이제 너희는 대도시가 아니다. 50만 이하는 대도시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남구, 중구 해가지고 구청이 있잖아요. 네. 그 구청 같은 거 싹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시 밑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러면 경찰서도 2개 있던 게 하나만 있어야 되고 보건소, 뭐 소방서 다 하나씩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포항은 이제 경북 포항시니까 예. 시 밑에 이제 구 하나가 뭐 구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그냥 포항시 무슨 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2년 유예를 주거든요. 그러면 올해 6월 달에 그래 됐으면은 이제 한 1년 반, 이제 1년 한 6개월 남았죠. 네. 8개월. 네. 그 사이에 다시 50만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라고 하는 게 인구를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거죠. 회복해라라는 얘기고. 그래서 뭐 주소받기 운동하고 외지 그 포항 떠난 사람한테 예. 뭐 그런 운동하고 뭐 했는데 예. 그것도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 1년 6개월은 더 남았다는 얘기고. 예. 그렇지만 뭐 안 됐을 때 그냥 중소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 포항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인구 유입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 거네요, 지금 사실은. 그리고 만약에 안 됐을 때 사실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요. 지방 인구는 다 줄어들고 전체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한번 줄어들면 이게 더 줄어들었지 유입되지는 않죠. 그래서 회복되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안 됐을 때 헤어룸 차원에서 다시 이제 광역 단체가 되면은 그냥 다시 또 행정 체계가 바뀌는 거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포항시로서는 이런저런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될 때거든요. 그러면 헤어룸 동맹을 포항 입장에서는 뭐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반대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겠는데 어쨌든 뭐든 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포항. 뭐라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어쨌든 25일 날 그 시장 세 분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포항 입장에서는 좀 하겠다라는 게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죠? 네, 울산시가 사실은 이거 모임을 좀 주도했는데 그래도 함께 한다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그런 뜻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 뜻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오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